너무 사기캐여서 이 정도면 정말 범죄 아닐까 싶네요. 존 레전드 노래를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면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사기적으로 좋은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데뷔 앨범곡인 오디너리 피플을 들어보면 피아노 선율에 목소리만 얹었을 뿐인데 어떤 오케스트라 악기를 얹은 것보다도 웅장한 느낌을 주죠. 그런데 그가 그냥 목소리만 좋은 게 아닙니다. 싱어송라이터로 노래도 직접 만들죠. 거기다 그는 원래 여러 아이비리그에서 장학금을 제의받고 원하는 학교를 골라서 간 천재인데요. 심지어 가수를 하기 전에는 탑티어 컨설팅 그룹에서 일한 경력도 가지고 있죠. 이제 그는 새로운 사업까지 시작해 차기 빌리어네어 클럽에 가입을 노리고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기캐의 전설이 될 남자 존 레전드 이야기입니다. 존 레전드는 1978년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명은 존 러저 스티븐. 그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재봉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님들은 교회 성가대에서 드럼을 치고 노래를 하며 항상 음악과 가까이 지냈는데요. 존 레전드 역시 이런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고 7살 때부터는 성가대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음악적 재능이 있던 것뿐 아니라 머리까지 좋았습니다. 그는 월반을 하면서 12살 때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16살 때 이미 대학 입학 허가를 받았는데요. 그는 하버드, 펜실베니아, 조지타운 등의 탑티어 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는데요. 존 레전드는 그중 하나인 펜실베니아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레전드는 대학에 입학해서도 공부뿐 아니라 음악 활동까지 왕성하게 합니다. 그는 아카펠라 동아리 회장을 맡기까지 했는데요. 그가 이끌던 동아리는 1998년에 대학교 아카펠라 베스트 앨범에 노래를 올리고 호평을 받으며 꽤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을 졸업하고 그는 세계 탑티어 컨설팅 그룹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컨설턴트로 입사하게 됩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BCG는 초봉이 19만 달러, 2억 5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곳인데요. 물론 그때 그가 받은 절대 금액은 이보단 낮았겠지만 물가를 감안했을 때도 상당히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었죠.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그는 음악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는데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혼자 작곡, 작사, 녹음까지 하면서 자신이 직접 앨범을 만들고 출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데모 테이프를 여러 음반사에 보내보지만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하나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카니에 웨스트를 소개받은 건데요. 처음 존 레전드는 카니의 음악에 들어가는 훅 부분에 코러스를 넣는 작업을 의뢰받게 된 것입니다. 이때 존 레전드가 마음에 들었던 카니는 아예 존 레전드를 자신의 레이블인 군 뮤직과 계약을 했죠. 머지 라블로도 그렇고 정말 카니가 초반에 자신과 작업했던 많은 사람들을 우주급 스타로 같이 끌어와 줬네요. 카니는 이때 원래 본명인 존 스티븐으로 활동하던 그에게 존 레전드로 활동하면 어떻겠냐고 추천해줬고 이후 그는 지금까지 존 레전드라는 이름을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 레전드와 카니는 계속 친한 상태를 유지하다 이후 카니의 트럼프 지지 선언 이후 약간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하네요. 역시 정치 성향이 무섭긴 무섭군요. 2004년 존 레전드는 카니가 전체적으로 프로덕션을 맡아준 그의 데뷔 앨범을 카니의 레이블인 굿뮤직을 통해 발매하게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26살이었습니다. 레전드의 데뷔 앨범은 데뷔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12만 장에 가까운 판매를 기록하며 빌보드 200 차트에서 7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 앨범에 들어가 있던 곡이 바로 그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어준 노래인 오디너리 피플이죠. 이 앨범은 세계적으로 히트를 하게 되고 2006년 그래미 어워드 최우수 R&B 앨범 부문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후 존 레전드는 모두가 같이 작업하고 싶어하는 가수가 됩니다. 그는 여러 최정상의 아티스트와 함께 작업하게 되는데요. 제이지, 메리 제이 블라이즈, 블랙 아이드 피스, 세르지오 멘데스 등의 곡에 그의 목소리를 올리게 됩니다. 그 후 발매한 2006년 두 번째 앨범인 원스 어게인은 빌보드 200 차트 3위를 기록하며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그이지만 정작 빌보드 핫백 차트에 1위를 올린 노래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건데요. 의외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 오디너리 피플은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24위까지밖에 찍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핫백 차트 1위를 안겨준 노래는 바로 All of Me입니다. 이 노래는 그의 부인을 위해 만든 노래인데요. 무려 3주 동안 1위를 찍으며 그에게 큰 성공을 안겨주게 되었죠. 아무리 뭐라 해도 빌보드 핫백 차트를 찍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 게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BTS 짱! 이런 존 레전드의 재산은 약 1,500억 원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싱어송라이터로의 성공으로 그는 큰 돈을 벌게 되었지만 그가 더 많은 돈을 벌게 된 소스는 음악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TV 출연료인데요. 그는 미국의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인 더 보이스의 멘토로 시즌 16부터 22까지 무려 7시즌을 출연했는데요. 그는 나오자마자 자신이 코치한 출연자를 우승으로 이끌어내며 그의 능력을 발휘했죠. 그의 더 보이스 한 시즌당 출연료는 평균 150억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거기다 그는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10분 활용하는데요. 이미 인스타 팔로워가 1600만 명에 달하는 그는 자신의 계정을 활용해 각종 제품을 포스팅하기도 하는데 그가 제품을 한번 포스팅해줄 때마다 드는 광고료는 기본 1억 원부터 시작한다고 하네요. 또 그는 다양한 사업에도 손을 대고 있는데요. 먼저 그는 LV라는 와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와인은 한 병에 $20 정도 하는 가격으로 꽤 많은 판매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그는 It's Good이라는 앱 사업에 뛰어든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는 초대 전용으로만 알려져 있는 이 앱은 옐프나 구글 리뷰 같이 음식점과 관광 명소를 평가하는 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존 레전드는 옐프나 구글 리뷰가 무작위 다수의 평가에 의한 점수만을 알 수 있다면 It's Good은 알고리즘을 통해 자신과 취향이나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의 추천을 우선시하여 좀 더 개인적으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앱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리뷰 앱들이 부정적인 평가가 만연한데 이 앱은 단지 추천만 가능한 앱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인터넷에 만연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문화를 없애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추천을 받지 못한 곳은 안 나오면 되는 건데 우리는 모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리뷰를 지금까지 보고 있잖아요. 저는 이 앱이 어떻게 작동할진 모르겠지만 만약 존 레전드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진다면 상당히 괜찮은 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이 앱은 벤처 캐피탈로부터 6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았다고 하네요. 이런 존 레전드의 가족은 여러 개의 집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2020년도에 웨스트 헐리우드에 65억 원짜리 집과 베벌리힐즈에 230억 원짜리 집을 구입하며 말 그대로 홈쇼핑을 즐겼죠. 이미 그들은 베벌리힐즈에 190억 원짜리 집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집의 현재 가치는 320억 원으로 뛴 것으로 알려져 있고 뉴욕시티에도 이미 각각 130억 원 가치를 하는 두 개의 펜트하우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머리가 좋아서 부동산에도 투자를 잘하는 것 같네요. 앞으로 그는 계속해서 감미로운 노래를 만들고 이성적으로 사업과 부동산을 잘 투자하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